예전에 다낭성이라고 이야기 들었어요 라고 이제 걱정하시는 분들, 다낭성 임신 못한다는데 어떡하죠? 라고 하시는 분들, 다낭성 난소 증후군이란 무엇이냐? 보인다고 해서 모두가 다 다낭성 난소 증후군은 아닙니다. 나는 그냥 별 문제 없이 살고 있었는데 생리도 한 달에 한 번씩 잘 하는데 초음파에서 이제 난포가 이렇게 많다. 나는 다낭성 난소 증후군일까요? 임신 시도하는 것들에 몇 가지 이제 장벽들이 좀 있어가지고 다낭성 난소 증후군 치료는 어떻게 하나요? 라고 이제 많이들 말씀을 해주시는데, 안녕하세요. 서울 IN 이재경입니다. 오늘은 여기 보이는 다낭성 난소 증후군에 대해서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저희 진료실에 오시는 분들 중에서 예전에 다낭성이라고 이야기 들었어요 라고 이제 걱정하시는 분들, 다낭성 임신 못한다는데 어떡하죠? 라고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좀 많은 것 같아가지고 정확하게 다낭성 난소 증후군이 뭔지, 그리고 다낭성 난소 증후군인 분들은 어떻게 임신 전략을 좀 세워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두 가지 파트로 나눠서 오늘 알아보려고 합니다. 그러면은 다낭성 난소 증후군이란 무엇이냐에 대해서 알아보기 전에 초음파 보다 보면 다낭성이 같아요 이렇게 이제 이야기 듣고 오시는 분들도 많고요. 초음파에서 다낭성이 보인다고 해서 모두가 다 다낭성 난소 증후군은 아닙니다. 다낭성 난소라고 하는 거는 초음파 소견을 이제 말해요. 초음파에서 난소를 봤을 때 난소에 이제 까만색 동그라미들이 엄청나게 많이 보이는 그런 초음파 소견을 다낭성 난소라고 하고요. 거기다가 증후군까지 붙으려면 몇 가지 단서가 더 필요합니다. 이제 그것이 다낭성 난소 증후군의 진단 기준이랑도 연결이 되는데, 노테르담 진단 기준을 조금 더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다낭성 난소 증후군이라고 진단을 받으려면 세 가지 항목 중에 두 가지 이상은 되어야 됩니다. 이건 성인 기준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첫 번째는 초음파 상에서 다낭성 소견, 초음파에서 이렇게 보이는 소견이 세 가지 중에 하나의 진단 기준일 뿐이지 요거가 있다고 해서 전부 다 이거는 아니다 라는 이야기를 한번 다시 말씀을 드리는 거고, 두 번째는 이제 생리 관련된 증상이에요. 요거는 생리를 아예 안 하는 무월경에서부터 생리가 불규칙하게 나오는 생리불순, 그리고 생리인지 아닌지 긴지 아닌지 모를 만한 부정출혈과 같은 생리 관련 증상들이 두 번째 진단 기준에 포함됩니다. 세 번째는 많이 모르실 수 있는데 남성 호르몬 과다 증상이라고 보시면 돼요. 예를 들면은 이제 머리가 빠진다든지 아니면은 얼굴에 여드름이 터진다든지, 머리는 빠지는데 여자들이 잘 안 나는 곳에 이제 털이 많이 난다든지, 이런 증상들이 남성 호르몬 과다 증상의 특징들 중에 하나인데요. 이렇게 세 가지 중에서 두 가지는 있어야 다낭성 난소 증후군이라고 이제 진단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나는 그냥 별 문제 없이 살고 있었는데 생리도 한 달에 한 번씩 잘 하는데 초음파에서 이제 난포가 이렇게 많다. 나는 다낭성 난소 증후군일까요? 아니죠. 네, 그냥 초음파가 그렇게 생긴 거고요. 이런 분들한테 저는 그렇게 설명을 드려요. 이렇게 다낭성 난소 같은 경우에는 체질 같은 이제 것인데, 내가 그런 기저의 컨디션이 있어도 실질적으로 이제 발현이 되느냐 안 되느냐의 차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생리 규칙적으로 하시고 초음파에서 그냥 다낭성 소견이 있고 배란 잘 되시는 분들은 남들이랑 똑같이 자연임신 시도하시면 되는 거고요. 그 이외에 생리 관련된 증상들이 있는 경우에는 임신 시도하는 것들에 몇 가지 이제 장벽들이 좀 있어가지고 그런 것들을 어떻게 교정하는지는 다음 시간에 제가 말씀을 드릴 거고, 조금 더 이 다낭성 난소 증후군이 왜 생기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낭성 난소 증후군에 대해서 1900년대 이후로 여러 가지 왜 생기는지에 대한 썰들이 많이 존재하고 많은 연구들이 존재하긴 하는데, 아직까지 왜 생기는지, 뭐가 문제인지, 뭐를 해결하면은 이게 없어지는지에 대한 단 하나의 열쇠는 없어요. 아쉽게도. 네. 되게 이제 좀 답답하기는 한데, 왜 다낭성 난소 증후군이 이제 배란 장애를 일으키느냐에 대한 이제 가설들이 존재를 하는데요. 첫 번째는 인슐린 저항성. 왜 우리가 보통 이제 다낭성 난소 증후군 있으면 살이 잘 쪄요 라고 많이들 알고 계시잖아요. 인슐린 저항성이 먼저인지 다낭성이 먼저인지 알 수는 없지만 그 두 개 사이에 밀접하게 연결된 고리가 있는 걸로 밝혀지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 인슐린 저항성을 낮추면은 다낭성 난소 증후군으로 인한 배란 장애가 좀 좋아지는 그런 것들이 보고가 되면서 인슐린 저항성에 대한 이제 중요성이 대두가 되고 있는데, 인슐린 저항성이 있는 분도 있고 없는 분도 있을 수 있어요. 마른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딱 봤을 때 인슐린 저항성이 그렇게 크지 않을 걸로 생각이 되잖아요. 그런 분들도 다낭성 난소 초음파 소견 보일 수 있고, 그리고 생리 주기도 굉장히 불규칙할 수 있고, 그런 것들을 보면은 인슐린 저항성 하나만 이제 모든 원인을 설명하기엔 좀 무리가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이제 다낭성 난소 증후군 환자분들의 특징 중에 하나
하나가 배란에 관여하는 이제 머리에서 나오는 자극 호르몬들의 불균형이 있어요. 우리가 예전에 생리 주기 관련해서 이야기를 드릴 때 FSH랑 LH가 서로 잘 맞는 톱니바퀴처럼 이제 한 달 동안 잘 굴러가면서 이제 생리 주기가 진행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다낭성 난소증후군 있는 분들은 이게 톱니바퀴가 잘 안 맞습니다. 잘 안 맞고 이제 어떤 애는 떠 있고 어떤 애는 밑에 저기 가라앉아 있고 이래서 서로 맞물려 돌아가려고 해도 돌아갈 수가 없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의 원인만으로 설명하기에는 조금 어렵긴 하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여태까지 밝혀진 연구 결과들을 바탕으로 임신 혹은 이제 이 다낭성 난소증후군의 치료와 조절을 하는 방안들을 우리가 지금까지 쓰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럼 다낭성 난소증후군 치료는 어떻게 하나요? 라고 이제 많이들 말씀을 해주시는데, 치료 방법은 딱히 없기는 합니다. 그러면 다이어트를 하라고 요청을 또 하시잖아요. 맞아요. 그러면 그거는 어떤 이유가 있어서 하기보다는 그냥 그 호르몬 조절을 위해서 권하는 거예요? 맞아요. 사실 제가 아까 방금 치료 방법은 없습니다라고 좀 극단적으로 말씀드리기는 했는데, 다낭성 난소증후군의 치료는 꾸준하게 유산소 운동하면서 이제 건강 관리하고, 그리고 그 시기별로 이제 적절히 맞는 개입이 필요해요. 그래서 이제 제일 기본이 식습관 관리, 건강한 삶 유지, 요건데 요거는 제가 치료라고 말씀드리기가 조금 못해서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린 부분이 있고요. 제가 이제 나이대별로 조금 분리를 하면서 설명을 드릴 건데, 20대, 30대, 그리고 40대 이후로 조금 나눠볼게요. 이제 제가 아까 시간이 좀 약이라고 말씀을 드린 부분이 있는데, 다낭성 난소증후군 가지고 있는 분들, 저는 보통 이제 30대, 40대 분들을 많이 만나게 되는데, 그런 분들한테 여쭤봐요. 생리 혹시 대학교 때는 지금보다 더 불규칙하셨어요? 라고 여쭤보는데, 대부분 맞아요, 대학생 때는 진짜 하는 운동 안 하는 운동 했어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20대 때는 제일 큰 문제가 생리가 불규칙한 겁니다. 생리 불순. 이때는 사실 뭐 물론 아니신 분들도 있긴 하겠지만은 아직은 임신에 대한 이제 뭐 계획이 없는 시기잖아요. 그래서 이때는 임신은 이제 좀 고려를 덜 해도 되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생리 불순이 생기면 뭐가 문제냐? 우리가 물이 고여 있으면 썩는 것처럼 자궁에도 이제 생리혈이 나오지 못하고 계속 쌓이게 되면은 자궁 안쪽에서 자궁내막 증식증이나 자궁내막 용종, 더 심하게는 자궁내막암까지 위험도가 확 올라가는 걸로 돼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위험도를 줄이기 위해서 생리를 규칙적으로 잘 나올 수 있게 해주거나, 아니면은 이제 피임약과 같은 호르몬 제제를 써서 내 몸속에 있는 이제 호르몬 불균형을 조금 조절해주는 것과 같은 치료들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20대 때는 이제 임신에 대한 계획이 아무래도 좀 적다 보니까는 20대 때 오시는 분들, 생리가 언제 할지 몰라서 너무 불편해요, 아니면 뭐 한 달 내내 생리도 아닌 것이 출혈이 계속 있어요 하는 분들, 초음파 보고 피검사를 통해서 이제 다낭성 난소증후군이 진단이 된다라고 하고, 그리고 특별한 금기사항이 없으면은 저는 피임약 사용을 조금 이제 많이 권해드리는 편입니다. 이제 다만 나는 피임약 먹는 거 좀 거부감이 있다, 혹은 이제 내가 가지고 있는 특정 뭐 질환이나 상태 때문에 피임약을 못 쓰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생리혈이 이제 계속 고여서 문제가 생기는 걸 막기 위해서 최소한 이제 2-3달에 한 번은 생리를 하는 게 필요하다. 그래서 2달이나 3달 지났어도 생리가 안 나온다 하면은 그때는 병원에 꼬박꼬박 오셔서 별 문제 생기고 있진 않은지 확인하고 그거에 맞게 생리 유도를 하는 거를 권해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20대 분들이고, 이제 30대 분들, 30대라고 제가 말씀드리긴 했지만은 요거는 임신이라는 큰 플랜이 생긴 경우를 말씀을 드립니다. 생리 규칙적으로 하시는 분들, 다낭성 난소 초음파는 있지만 그런 분들은 남들이랑 똑같이 하시면 되고요. 20대 때는 생리 엄청 불순했다가 30대 됐는데 뭐지? 난소가 정신 차렸어 하고 생리 잘 하시는 분들도 임신 시도를 마찬가지로 다른 분이랑 비슷하게 하시면 돼요. 근데 이제 임신을 하고 싶은데 내가 생리가 언제 나오는지 모르고 배태기 해봤는데 배란 테스트기는 피크는 안 뜨는 분들 되게 많을 거예요. 다낭성이 있다고 들으신 분들 중에서. 그런 분들한테는 배란을 남들만큼만 만들어주자라는 목표로 임신을 위해서 우선은 배란 유도제를 처방을 하고 배란 초음파를 보면서 임신 시도를 조금 자연적으로 할 수 있게 도와드리게 됩니다. 이제 그 이후의 과정은 다음 시간에 저희가 다룰 거니까 일단 여기까지로 30대 이제 임신을 원하시는 분들은 정리하는 걸로 하고요. 40대 이후 분들, 이제 이 얘기는 40대 이후에 아직 임신 시도하시는 분들 최근에 너무 많잖아요. 40대 이후라고 적기는 했지만 임신 계획이 다 끝나고 출산 계획이 끝난 분들을 대상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시기에는 이제 대부분 생리 주기는 많이 괜찮아지시기는 해요. 근데 이제 다른 대두되는 문제는 아까 제가 인슐린 저항성 말씀드렸잖아요. 40대 이후로는 애초에 나이가 들면서 우리가 노화가 오면서 성인병이 오기가 쉽습니다. 뭐 고지혈증, 당뇨,
뭐 고혈압 이런 질환들이 잘 오는데 이제 다낭성 난소증후군이 있으셨던 분들 같은 경우 이런 것들이 조금 더 일찍 올 수가 있고 보다 더 잘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이후로는 성인병 조심하셔야 돼요. 그리고 건강관리 잘 하시고요. 그래서 건강관리로 이제 포커스가 넘어가게 됩니다. 물론 40대 이후까지도 생리 불규칙하신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이 20대 분들이랑 비슷하게 뭐 경구 피임약을 먹는다든지 혹은 이제 출산 계획이 다 지났다라고 하면은 미레나와 같은 피임 도구로 자궁 안쪽을 보호하는 방식으로 이제 치료를 진행을 하게 됩니다. 여기까지 일단 궁금한 거 혹시 있으신가요? 다낭성 난소 증후군이라고 했을 때 저희가 생각나는 증상들이 있잖아요. 뭐 털이 많아진다, 살이 찐다. 그랬을 때 살이 찐다는 건 다낭성 난소 증후군이어서 찌는 건지 아니면 살이 쪄서 다낭성 난소 증후군이 생긴 건지 이걸 모른다는 말씀이죠. 네, 맞아요. 어떤 게 먼저인지는 잘 모르긴 하는데 사실 이제 그냥 말만 놓고 봤을 때 살이 쪄서 다낭성이 생긴다는 사실 맞지 않는 말이고요. 다낭성이라는 내가 이제 기저 상태를 가지고 있었는데 이제 그게 살이 찌면서 인슐린 저항성이라는 어깨에 짐이 하나 더 얹어지면서 그게 실질적으로 배란 장애나 생리 불순 이제 이런 증상들로 나타나는 거의 일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털이 많아진다는 건 뭐 다낭성 난소 증후군이라고 했을 때 남성 호르몬이 많아져서 털이 많아진다. 생기지 않았던 곳에 털이 난다라고 하셨잖아요. 네. 그러면 남성 호르몬이라고 했을 때는 뭔가 근육이 커질 것 같은데 살이 찐다로 결론이 나는 것 같아서 남성 호르몬 과다 증상 중에 털 나고 이런 것들이 제일 대표적인 건 맞는데 남성 호르몬 과다 해도 남자들도 살찐 분들도 있고 근육질인 분들도 있는 것처럼 근육이 잘 붙을 것이냐에 대한 거는 내가 얼마나 운동을 열심히 하는지 근력 운동을 잘 하는지 이런 거랑 더 연관이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드네요. 다른 걸로 생각해요. 네. 자, 다낭성 난소증후군 증상이 뭐냐라고 이제 한다면은 증상이 하나가 딱 결정이 돼 있는 건 아닙니다. 이름에서부터처럼 증후군이라는 이름이 붙은 거는 여러 가지 양상으로 이제 증상이 나타날 수 있고 그 조합이 굉장히 다양할 수 있다라는 거를 의미를 하는데요. 제일 대표적인 거는 생리불순, 무월경 혹은 배란 장애로 인한 부정출혈 이렇게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남성 호르몬 과다 증상으로 인한 이제 증상인 여드름 혹은 털이 베렌나루 같이 이제 우리 여자들이 보통은 잘 안 나는 곳, 수염 이런 데 이제 털이 많이 나는 증상들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인슐린 저항성이랑 연결돼서는 체중 변화, 뭔가 먹는 거, 운동하는 거 대비 살이 잘 안 빠지는 그런 것들도 영향을 줄 수 있겠죠. 자, 여기까지가 다낭성 난소 증후군이란 무엇인가? 내가 그동안 알고 있던 다낭성이라고 막연하게 생각했던 거랑 어떻게 다른가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봤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다낭성 난소 증후군의 관리는 이제 평생에 걸친 과업인데 다음 편에서는 이제 우리가 임신 시도를 할 때에 조금 더 집중을 해가지고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 이런 분들은 임신 시도할 때 어떤 것들을 조금 조심하셔야 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